Hi everyone, today is 20th of June 2021, Sunday, now 2: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삼성중공업 하니까 정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주식 좀 처음에 약간 손을 댈 때가 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또 대우중공업 막 이제 우리나라 조선이 정말로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주식을 제가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엄청난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는데 굉장히 그때 그걸로 수익을 많이 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거의 완전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가 요즘 이제 뭐 그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LNG 추진선 이런 걸로 이제 다시 회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미포조선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졌고, 근데 삼성중공업은 그때 저가 수주를 많이 해서 소송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아직도 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 근데 수주 잔고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하면 이제 올해 2분기에 1분기에 이제 5천억 정도 적자가 났었고 2분기에 한 700억 정도로 줄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3분기 정도면 잘하면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되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삼성중공업 그때 샀다 이제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하고 조금 샀었는데 그 바닥 밑에 또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휴 뭐 감자도 했고 또 뭐 무상증자 소식도 있고 그냥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리를 했는데 이제 정리하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정말 이제 지하실까지 내려갔다 다시 슬슬 올라오는 상황이라 요즘 다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현대 미포조선으로는 좀 이득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약간 이득을 받고 미포조선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미포조선으로 좀 이득을 보고 이제 삼성중공업도 이제는 정말 바닥은 다진 것 같다 해서 조금 분할 매수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적자 기업은 손을 안 대지만 올해 3분기쯤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주식은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턴어라운드 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처럼.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턴어라운드 되고 나서도 공매도 때문에 계속 눌림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삼성중공업도 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큰 포션으로 안 하고 조그만 포션으로 조금씩 한다면 또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번 주부터 삼성중공업을 조금씩 손대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삼성중공업을 갖고 조금 한번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한 리서치를 하셔갖고 제 말을 참고하셔서 삼성중공업을 조금씩 손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소식은 공매도가 많이 삼성중공업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봤을 때 이제 주가가 대세 상승기로 슬슬 진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공매도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게 그런 사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상증자 5월 초에 이런 걸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이제 임시 주주층에서 결정만 하면 이제 곧 실행을 될 것 같은데 한 1조 정도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삼성 계열사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추후 물량이 더 나온다는 부담은 있지만 지금 뭐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유상증자를 해도 주가에는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회복의 사인으로 더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중공업이 현금성 자산이 1.5천억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한 거는 아닌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1조 정도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오른 것 중에 모멘텀 중에 하나가 MSL 있잖아요. 그 스몰 모듈 그 리액터라고 그러는데 소형 원자력 그 발전소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앞으로 원전 수주를 하는 것도 있겠고 요 스몰 요것이 아마 좀 위험도도 적고 그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비행기 아니 배 같은 데도 이걸 쓸 수 있잖아요. 비행기 쓰면 큰일 나죠.
배 같은 데 써서 그 원자력 발전 플랜트라든지 그러니까 그 MSR 부유식 원자력 발전 플랜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원자력 추진 선박 요런 거에서 요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같이 개발을 하는 거를 한국 원자력 연구원하고 삼성중공업이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그 LNG 추진형 선박하고 그 다음에 스몰 모듈러 리액터를 이용한 그 원자력 추진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최고 잔고 수주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도 분할 매수로 조금 들어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울트라 러닝 요 책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러닝을 위한 실험 전략. 실험을 하는 건 간단해 보이지만 실행은 무척이나 까다로울 수 있다. 그렇죠. 무작정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서 숙련 단계로 넘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뭐 운동 같은 경우도 탁구 같은 경우나 뭐 배드민턴, 뭐 스쿼시, 테니스 이런 것도 좀 머리를 써야지 무작정 열심히 연습한다고 숙련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자신이 증명한 학습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가능성 있는 방법들을 도출해내는 실험을 해야 한다. 여기서는 울트라 러닝 프로젝트의 실험을 통합시킬 몇 가지 전술을 소개한다. 첫 번째로는 따라하라 그리고 창조하라. 실험의 첫 번째 전략이다. 이는 방고흐의 작업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그만의 독창적인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좋아한 다른 화가들의 작품과 스케치를 수없이 따라 그리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따라하기는 실험의 문제를 다소 단순화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게 만드는 시발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반 고흐처럼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우기로 했다면 그릴 수 있는 작품의 종류와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너무 방대해서 판단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화가들을 모방하면서 시작하면 자신의 창조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단순화한 것을 넘어 또 다른 이점이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모델을 따라하려고 시도하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내고자 분해해보게 된다. 이는 다른 사람의 예외적으로 뛰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작품의 어떤 측면에 대한 환상을 떨치게 해준다. 요거 좋은 굉장히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예를 들면 탁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을 정하고 그 선수를 따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데 다만 예를 들면 생활체육인들은 이 선수들하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할 게 아니고 따라 하면서 그거를 나의 몸에 맞게 체득화하면서 재변형시키고 창조시키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탁구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 영상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여태까지 즐기기만 했는데 제 안에 어떻게 재창조시키고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라이어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행기의 케네디 공항의 남동쪽에서 40분이나 대기 비행하고 있을 무렵 조종석의 모든 사람은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기장은 100km 떨어진 필라델피아 공항에 착륙 요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뉴욕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착륙이 중단되었을 때 비행기의 고도가 너무 낮다는 것을 결과하는 지표 근접 경보 장치, 고도가 낮아지면 조종사의 경보를 바라는 장치가 적어도 15회 이상 울렸지만 기장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즉시 상승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 그는 탈진한 상태였다. 그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조종석은 무서운 침묵에 짓눌려 있었다. 카비 에데스 기장의 옆에는 클러치 부기장이 앉아 있었지만 블랙박스에 녹음된 것은 그저 펄렁이는 바람소리와 엔진의 소음뿐이었다. 관제탑과 통신을 조율하는 것은 클러치의 책임이었고
이는 그날 밤 그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를 일관했다. 다른 공항에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연료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말을 꺼낸 것은 세 번째 접근 시도가 불발로 돌아간 다음이었다. 그가 관제탑에서 들은 말은 잠시 대기였고 이후 케네디 공항이 정리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훗날 조사관들은 아비앙카 52편의 조종사들이 케네디 공항 주위를 맴돌고 있던 비행기 수십 편의 차례를 뛰어넘어 자신들이 먼저 착륙할 수 있으리라 믿었을 거라고 판단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관제탑은 그들을 대기줄의 맨 끝에 세워놓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파일럿들은 비행기의 상황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다. 38분이 지나도록 그들은 연료에 대해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생사를 결정짓는 의사소통력. 그러니까 의사소통력이 때로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정말로 저도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다음 주에도 주식시장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흥미진진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저녁 9시에 잉글리시 샤우팅 시간에 그 관계대명사 편은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깜빡 조는 바람에 조금 늦게 9시 한 20분 정도인가 들어갔는데 나머지 시간을 한 40분 더 했는데 1시간 풀로 했거든요. 이제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수고하신 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7시 반 사이에 잉글리시 샤우팅 또 홍보가 2번 정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샤우팅 일주일 무료 참석 원하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주식 리밸런싱이나 주식에 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댓글 달아주시거나 제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온 오프라인으로 무료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 반에 우리 새벽 1시 반에 딸내미가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데리러 갔었는데요. 새벽에 역시 자전거 타면서 산책하니까 기분이 아주 상쾌하네요. 그래서 좀 침대에 잘라고 좀 누웠는데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안 와서 다시 한 편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요일인데요. 좀 편안한 하루 보내시면서 운동도 하시면서 적절하게 리프레싱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하루 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백신 요즘 접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빨리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그런 하루가 돼서 좀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